나는 100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실수는 때로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왜 먼저 말했느냐에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하는 것을 능력이라 믿었다. 빠르게 의견을 내고 먼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며 나의 진심을 전하면 상대도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정반대였다. 말은 언제나 내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꺼낸 말이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했으니 상대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수록 깨닫게 된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누가 먼저 꺼냈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먼저 꺼낸 한마디는 때로 상대에게 방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선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발표를 하기 전마다 꼭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요. 처음에는 그 말이 겸손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발표를 듣는 순간 나는 이미 그의 부족한 점을 찾고 있었다. 그가 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듣게 되었던 것이다. 훗날 그 제자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발표를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놀랐다. 처음 치고는 참 잘했군.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도 먼저 심어진 인식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사람들은 첫 정보, 즉 초기 프레이밍에 의해 이후 평가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느냐가 이후 모든 인식을 결정짓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첫 문장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꺼내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은 불필요한 말로 말이다. 나는 젊은 시절 협상 자리에서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한 조건이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해버렸다. 그때는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나의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행동이었다. 내가 먼저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상황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주도권으로 넘어가 버린다. 노년이 되어서야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먼저 말하고 싶어 할까? 아마도 불안 때문일 것이다.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꺼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꺼낸 말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든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보았다. 그리고 그 끝의 상당수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그 한마디는 대부분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말이었다. 어느 철학자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침묵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침묵으로 관계를 지키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을 지금 꼭 내가 먼저 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힘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삼킬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다. 세월이 나를 가르친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이다. 우리는 겸손하려다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실수를 너무 쉽게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조심스러웠다. 혹여나 실수할까봐, 혹여나 상대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 말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기대를 낮춰두면 실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돌아보니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씌우는 족쇄였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도 자신이 먼저 규정한 이미지에 갇히기 쉽다. 내가 먼저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 소개하는 순간 상대는 그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 이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틀을 완전히 깨기는 어렵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학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았을 때였다. 그 자리에는 나보다 훨씬 명망 높은 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몇몇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발표가 끝난 뒤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도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몇 년 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발표를 했다. 결과는 달랐다. 같은 수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연구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더 깊이 질문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내 가치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를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다. 인간은 상대를 평가할 때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놀랍게도 상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그 기준에 맞춰 나를 본다. 반대로 내가 침착하게 나를 드러내면 상대는 그에 맞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말은 협상이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보라. 제가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순간 그 거래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스스로 정해준 한도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 그 지인은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을 먼저 밝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상대는 그 금액에 맞춰 가격을 조정했고 협상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거래는 성사되었지만 그는 나중에 후회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조건이 있었을 텐데 이처럼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먼저 내어준다. 물론 정직함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지혜는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아직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겸손은 종종 자신을 낮추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깎아내리지 않는 것에 가깝다. 자신의 가치를 과장하지도 그렇다고 축소하지도 않는 균형.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가르쳐준 겸손이다. 어느 노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늙어가며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깊다고 느낀다. 젊을 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거나 낮추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그 어떤 것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강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먼저 나를 낮추면 상대가 편안해할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낮아진 기준에 맞춰 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 인식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해보길 바란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굳이 말로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부족함이 있다면 결과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배웠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고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먼저 본다. 이것은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결과라도 작은 흠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문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늘 옳은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바로 지적했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부터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자 정직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옳은 말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인간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다. 어느 날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젊었던 나는 한 숟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조금 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었다. 아내의 표정은 잠시 굳었고 그날의 식사는 어딘가 어색하게 끝났다. 그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는 오직 부족한 부분 하나만을 먼저 말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그 표정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다. 사람은 결과보다도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을 말이다.
최근에 심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좋은 평가 하나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그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가?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도 있었고 아직 미숙한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지적이라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먼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학생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욕을 잃는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해냈다고 말한 뒤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말의 순서가 가진 힘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서의 시작은 언제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번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간호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가져온 적이 있었다. 옆에 있던 보호자는 즉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 말에 간호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고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보호자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그래도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놀랍게도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간호사는 더 신중하게 대응했고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을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비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 말이 들어간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닿지 않는다. 노년이 되어 나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줄어든 말 속에는 더 많은 생각이 담기게 되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곧바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말이 필요하다면 그 노력 위에 조심스럽게 얹는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존중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 말을 오래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100년을 넘긴 지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그러니 여러분께 조용히 권하고 싶다. 누군가를 마주할 때, 특히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꺼내지 말라. 그 말은 대부분 부족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말의 순서를 바꿀 것이고 그 순서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나는 긴 삶을 통해 배웠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비난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꺼낸 한마디라는 것을,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떠올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게 된 것이 있다. 바로 조언과 타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젊은 시절에 나는 경험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졌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었고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진심이 항상 상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한 번은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지만 사실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성급한 말이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고 대화는 그때부터 더 깊어지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오래 생각했다. 왜 그는 내 조언을 반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말이다. 요즘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자주 나온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말을 하지만 정작 상대는 도움보다 이해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면 그것은 짐이 된다. 심지어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더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정답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언을 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지금 이 말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말을 멈추게 해준다. 그리고 때로는 그 멈춤이 관계를 지켜준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어느새 그 이야기는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했던 말 중 일부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남아 전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말의 속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변형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관찰된다. 특히 작은 공동체일수록 한 번 퍼진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고 한 번 남긴 말은 기록으로까지 남는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이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이 단순한 기준이 많은 문제를 예방해 준다. 어느 노년의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늙어간다는 것은 말할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깊다고 느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특히 조언과 험담은 말하는 순간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겁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보길 바란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어라.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관계를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긴 세월 끝에 깨달았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지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100년을 넘는 시간을 지나며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인간관계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쌓임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볍게 부탁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부탁을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까운 사이라면 혹은 예전에 몇 번 도움을 주고받았다면 부탁 하나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무게를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한 동료를 떠올린다. 그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특별히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곤 했다. 문제는 그 부탁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균열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순간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관계는 은행과도 같다는 것을 평소에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꺼내려 한다면 그 계좌는 이미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관계 유형 중 하나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공정함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부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질문은
때로 나를 멈추게 했고 때로는 부탁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되었다. 진정한 관계는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때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탁은 크기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던지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도 무겁게 느껴지고 반대로 상대를 배려한 부탁은 큰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나는 한 번은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부담이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 한마디에서 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오히려 기꺼이 그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부탁의 내용보다도 그 태도가 나를 움직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부탁을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젊은 시절에 나는 거절을 어려워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무리하게 받아들인 부탁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며 때로는 신뢰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의 한계를 지켜준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솔직한 태도가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 노년에 대해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였다. 관계는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먼저 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부탁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제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 한마디를 줄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해보라.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